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입니다. 네. 예라고의 신수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수희 강사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셨어요. 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신수가 화나세요?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이름 개그네요. 예, 예. 네. 자, 우리 신수희 강사님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호칭과 경칭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호칭, 경칭 이거 제가 정말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될 경우인데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일단 네. 우리부터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부터는 이제 씨라고 씨를 붙여서 여기서는 이름에 씨를 붙여서 이를 활용하시는 게 만났기 좋겠죠. 네. 그래요, 수희 씨? 예. 네. 네, 이게 호칭과 경칭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알아야 할 매너 중에 호칭 매너도 사실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호칭은 인사말의 첫인상에 중요할 정도로 민감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호칭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통해서 서로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서열과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는 그런 호칭을 구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깍듯이 존재하다가 또 술자리에서 친해져가지고 형, 뭐, 야, 뭐, 예, 그랬다가 또 너무 친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자, 인터넷에서도 호칭을 실제 쓰다가 그 호칭을 실제 쓰다가 어르신들한테 혼나는 것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를 그대로 실생활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용어를요. 이런 경우도 많죠. 네, 이게 최근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은 사석에서 그런 호칭은 잘못돼서 또 싸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사용하지도 않던 그런 인터넷 용어를 실제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상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사회생활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네. 자, 직장에서는 호칭, 경칭 정말 주의 깊게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상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잖아요. 동료도 있고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까요? 네, 일단 신입사원은 정말 호칭을 잘못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호칭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입사원도 그렇지만 이직하는 그런 경력사원들도 가장 빨리 그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의 이름과 그 직함을 정확하게 빨리 습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사람은 이제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나네요. 뭐요? 뭐? 당신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더라. 김순수 꽃, 그죠? 예. 맞아요. 사람은 이름을 좀 불러줘야지 또 친해져요. 그래요. 예, 저기요, 여기요. 예? 뭐 과장님, 대리님 거보다 앞에 이름을 좀 불러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자, 상사에게는 이제 어떤 호칭을 쓰는 게 좋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윗사람에게는 성과 그리고 호칭, 성과 직위, 다음에 님자를 붙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최 과장님, 김 부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급하게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게는 이제 호칭과 직위와 님자만 붙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은 성과 그리고 직위, 다음에 님자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 이름 불러서 님자까지 하는 거는요? 뭐 그것도 김정열 과장님 이게 네, 더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화 왔는데요. 이렇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앞에 이름을 붙여서 박정원 과장님 예. 전화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 직위. 그래서 김 과장님보다는 김 과장님 전화 왔습니다라고 네.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윗사람께 말씀드릴 때는 또 박사님 씨께서 홍사님 씨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또 제가 저라는 표현을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후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또 뭔가 호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배를 불러야죠. 예,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리 이제 후배라고 자, 너 일로 오세요. 너 이거 저 빨리 하세요.
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좀 나쁠 수 그렇다고 있죠. 또 뭐 이렇게 너무 존대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급에 위치한 사람에게는 그 님자를 빼고 성과 직위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동급이지만 그래도 처음 신입사원이나 이제 그 경력직일 경우에는 한동안은 성과 또 직위, 그다음에 님자를 잠깐 동안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자신이 예의 바른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해도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호칭에 관련된 문제는 서로 터놓고 언급하면 좋지만 상대방이 알아서 불러주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동급자 간에는 한동안은 님. 자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야, 너 말고 님. 그렇죠. 꼭 이렇게. 예. 네. 자,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건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또 호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류상에 있는 호칭이 좀 헷갈려요. 부를 때는 과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서류라는 건 좀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서류 안에도 사장님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직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네. 번째는 차상급자에게 나의 직속 상급자를 호칭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무님과 부장님이 계시다면 상무님께 부장님을 호칭할 때는 상무님, 부장, 김 부장 하면서 님자를 빼셔야 돼요. 더 낮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상사보다는 더 윗사람 앞에서는 그 님자를 빼서 상무님 김 부장이 김 부장 지상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상무님 김 부장 연락 왔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예, 예. 상무님, 김 부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또 존칭이 되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또 군대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는? 그렇죠. 예. 네. 김병장님, 이상병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네. 예, 똑같네. 네,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안 가봐서요. 예, 예. 군대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갔다 오세요. 그렇군요. 예. 또한 이제 홍선혜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서류상에서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호칭을 기록할 경우에는 상관의 호칭만 기록을 하시는 것이 호칭만. 네, 네. 그래서 사장님 특별 지시사항이 아니라 사장 특별 지시사항. 네, 이렇게 뭐 부장님 주문 사항이 아니라 부장 주문 사항. 서류 때는요? 네, 네. 아, 서류일 때는 그렇게 그 활용하시고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공문화되는 공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어색하긴 해요. 네. 사장님 하다가 사장 지시사항입니다. 네. 물론 이러기 좀 어색하지만 공문서에서는 꼭 그래야 근데 돼요. 읽을 때는 님자 붙이죠? 읽을 때는 그게 누가 읽느냐에 따라 틀린데 왜 공문상에는 그러냐면은 그게 더 높으신 분이 읽으실 수도 혹시라도 있잖아요. 고객들도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하긴 고객들이 더 위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맞네. 그렇군요. 맞아. 예, 예. 네. 자, 이제는 사람 간의 호칭 알아봤고, 네. 다음은 사물을 부를 때도가 있잖아요. 사물. 사물. 예를 들면, 사장님이 계신 방, 사장실, 전무님이 계신 방, 전무실이잖아요. 사장님실, 전무님실 이래야 되는 건지 이것도 네. 좀 헷갈립니다. 이 상사에 대한 경어 사용은 호칭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활용하는 물건에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 실이 아니라 사장실로 활용을 하시면 되죠. 사장실, 전무실, 사장실, 전무실, 화장실. 화장실은 어디?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오늘 다른 무리수 거죠. 많이 드시네. 예. 근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죠? 자, 저는 또 누구누구 씨, 뭐 재권 씨 만약에 동급일 경우에 이렇게 재권 씨 이렇게 부르다가 좀 애매한 경우가 직급은 동급인데 나이가 저보다 위면 그래도 이름으로 부르는 게 조금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네, 건방진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나이 관계일 때는 C라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선배님이라고 활용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요. 선배님이라고 좀 하세요. 저한테. 네, 선배님. 그래요? 예. 자, 또 아리송한 게 있어요. 네. 예. 내가, 제가, 저희가 이런 말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좀 각기 다르게 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방한테 소개할 때 예.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 회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렵다. 그럼 어렵다. 왜냐면 절대 저희 나라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고 해야 우리나라인데. 되는데 회사는 또 이게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 회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둘 다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네, 단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듣는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에는 저희 회사라고, 듣는 사람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나 그런 고객에게 할 때는 우리 회사, 저희 회사라고 지칭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듣는 사람이 비슷한 동급이거나 아래인 서열일 경우에는 우리 회사라고 지칭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자, 사회생활 호칭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입에 배면 또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겠죠. 자, 그러면 직장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칭 참 중요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거든요. 선생님? 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존칭의 극치로서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스승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덕망에 있는 분에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또한 자주 사용하시는 게 이게 당신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또 이런 당신이란 말은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예의 가급적 이름으로. 당신은 싸울 때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좀 네, 교감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 또. 느낌을 줄 수 네. 있으니까 이름에 C를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근데 좋습니다. 연인들끼리는 좋은데 당신을 사랑해요. 이럴 때는 얼마나 당신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건 어감이 좀 운치가 중요하죠. 있지만, 네. 자, 사회생활에서 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나를 낮추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을 네.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좀 난감한 상황이 올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높은 서열일 경우에는 나를 낮춰서 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 동급이거나 나보다 낮은 서열일 때는 나라고 표현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어디 뭘 사러 갔을 때도 네.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 하러 그렇게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고객들한테. 예, 고객들한테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 요거 선택하셨으니까 뭐 이런 또 경찰서 가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박 선생님께서 먼저 추돌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불특정 다수한테도 그런 말 쓸 수가 있나 봐요. 네, 이게 편하게는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요즘 이게 선생님이라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극존칭인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제 상대방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애매할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높여주는 그런 어떤 호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요,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난감할 수 있는 이 호칭, 경칭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해라고의 신수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